안녕하세요, 현무코치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어볼까 고민하다가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이제 컨텐츠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걸 간단하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라면은 산악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아실만한 그 사이트가 있어요. 핑바라는 핑크바이크라는 이제 외국 사이트인데 거기서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프라이데이 페이즈라는 영상을 이제 만들어서 올려요. 그게 뭐냐면 그냥 일반 분들이 본인들이 실패해서 넘어진 영상들을 이렇게 제보처럼 이제 그 핑크바이크 쪽에 보내거든요. 그럼 그거를 추려가지고 핑크바이크에서 이렇게 올리는 재밌는 영상인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맨날 다른 뭐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아니면 또 우리가 흔히 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거기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저 사람은 왜 넘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또 분석이 안 되는 영상도 있는데 같이 그냥 캐주얼하게 보면서 가볍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난주 금요일에 올라온 영상이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프라이데이 페이즈. 네, 이거는 이 전에 뭐가 있었나봐요. 뭐 뛰어내려가지고 네, 여기까지 랜딩을 했는데 요거에 대응을 못 해가지고 이제 트레일이 사람을 뱉어낸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트레일의 리듬을 못 맞춰서 넘어진 것 같아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저 위에서부터 이제 이게 거의 직벽에 가까운 내리막을 타고 이 노면의 각도가 계속 변하는 이 리듬이 있는 곳을 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직벽에서 평지로 왔을 때 이 부분의 리듬을 지금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페달을 놓치고 그 다음에 바운스들을 다시 탈 수가 없겠죠. 이미 페달에서 발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원활하게 코스를 타지 못한. 네, 문제는 여기에서 직벽에서 평지로 왔을 때 이 리듬을 못한 거예요. 네, 포지션이 계속 변하잖아요. 내리막길과 평지에서 이 리듬을 잘 타줘야 되거든요. 넘어가고 네, 보겠습니다. 어우, 보셨어요? 갭 점프를 크게, 자, 여기 갭 점프를 딱 크게 쪘어요. 자, 이제 랜딩을 해야겠죠, 그죠? 여기서 랜딩을 하는데 랜딩을 하면서 앞바퀴가 뒷바퀴가 한쪽으로 다 찌그러졌어요. 지금 중심이 왼쪽으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리도 점점 내려가고 자전거 왼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거당 이렇게 되는 현상입니다. 공중에서 몸이 좀 틀어진 거죠. 네, 이렇게 하면 거의 우리나라에서 타시는 분들은 쇄골이 부러지더라고요. 이렇게 제일 많이 넘어지는 현상인데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자, 뭐 최근에도 누가 이렇게 넘어진 걸 본 것 같은데 누군지 기억이 나는데 얘기는 안 할게요. 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익숙한데 상당히 익숙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넘어졌냐면, 자, 이분이 점프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자전거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속도라든지 점프대 길이가 있기 때문에 이 포물선을 길게 그려야 되거든요. 자전거 점프가 되는 만큼. 근데 이분이 너무 빨리 꺾은 거예요. 뒤로 많이 주저앉아 있죠. 몸을 더 일으켜서 자전거가 뜨는 만큼 공간을 만들어줘서 이렇게 더 위쪽으로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포물선을 크게. 근데 이분이 뒤로 주저앉고 점프를 낮게 뛰려고 하니까 자전거는 뜨고 사람은 가라앉고, 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그래도 빨리 버려서 굴러서 쇄골은 안 부러졌을 것 같아요. 이것도 뛰기 전부터 뭔가 넘어질 걸 예상했나봐요. 소리를 질렀어요. 네, 이분도 점프를 잘 하시는 분인데 그냥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점프를 뛰어서 이게 이제 점프는 일자로 뛰는데 랜딩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땅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떠서 공중에서 방향을 살짝 틀어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몸이 틀어졌거든요. 그래서 넘어진 거죠. 이런 게 조금 어렵죠. 착지하자마자 뱅크를 돌아 나가야 되는 이런 코너들이 어렵죠.
이번에는 뭘까요? 네. 이거는 이제 뱅크가 이렇게 약간 큰데 헤어핀처럼 말려있는 코너거든요.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쭉 빠져나가다가 뒷바퀴부터 슬립이 나면서 네, 넘어졌어요. 자, 여기가 속도도 있고 이렇게 헤어핀처럼 둥글지만 크게 방향 전환이 되는 곳인데, 보통 이런 데서 이렇게 앞바퀴 뒷바퀴가 슬립이 나면서 넘어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얘가 안쪽으로 이렇게 깊게 공간이 부풀어 있는 코너링이거든요. 안쪽으로 이렇게 깊게 코너가 부풀었어, 생각보다. 근데 이 라이더는 이 코너를 빨리 돌고 싶은 거예요. 빨리 돌고 싶으니까 몸을 생각보다 더 많이 안쪽으로 기울인 거죠. 그러니까 바퀴가 속도를 이 뱅크의 노면에 딱 붙여가지고 싹 돌아나가야 되는데, 이 라이더가 너무 안쪽으로 몸을 기울이니까 바퀴의 접지력이 떨어져가지고 슬립이 난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보통 그렇게 많이 넘어지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더 안쪽으로 깊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쫙 붙어줘야지 기울기가 형성됐을 때 바퀴가 접지력을 잃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넘어지면 근데 아프지는 않아요. 네. 이건 아까 봤는데 준비하다가 쫄아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지면 트라우마가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될 것 같은 데서는 그냥 끌고 내려오세요. 네. 오우.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오우. 자, 바니업 점프를 했는데, 네. 스탠드업을 너무 과하게 해버렸네요. 그래서 뒷바퀴가 거의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 네, 랜딩이 뒷바퀴부터 딱 됐어요. 랜딩이 뒷바퀴부터 이렇게 해서 뒷바퀴부터 랜딩이 되고, 앞바퀴가 이제 세게 떨어지니까 이게 뒷바퀴가 뿡 떨어지고 앞바퀴가 빡 떨어지니까 이때 이 회전력이 자전거를 전복시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죠. 따당. 네, 이렇게도 많이 넘어지시죠. 너무 점프를 내가 최대치로 끌어서 쓰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바니업의 그 감각, 얼마큼까지 내가 잡아 당겨야지 이게 뒤집어지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을 잘 익히셔야 돼요. 자, 이거 보면 드랍이죠. 네. 자, 플랫한 데서 내리막 경사로 랜딩을 하는 드랍이거든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도 쇄골 많이 부러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넘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넘어졌을까요? 자, 앞바퀴가 노면에 너무 세게 부딪히면서 꺾였어요. 떨어지면서 돌아갔어요. 테랭. 자,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사람이 내려오면서 여기서 롤링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자전거가 좀 더 이 경사면을 빠져나온 다음에 이 내리막 경사에 맞춰야 되는데, 그게 없이 뒷바퀴가 아직도 이 드랍대에 걸쳐져 있고 앞바퀴만 벗어난 상태에서 롤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뒷바퀴는 못 내려오고 앞바퀴는 빈 공간이니까 떨어지고, 그러니까 앞바퀴가 과하게 밑으로 꺾이는 거예요. 이 각도를 못 맞추고. 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드랍은 생각보다 동작을 조금 천천히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전거가 드랍대에서 충분히 벗어난 이후에 롤링을 하든지 베이직 드랍을 하든지. 네, 이건 너무 빨리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어우, 아프죠? 네, 절하고 있어요. 네. 이것도 드랍이에요. 이거 볼까요? 베이직 드랍을 했어요. 자전거를 밀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다리 자세가 좋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동작을 익히지 못하신 거예요. 뉘앙스만 갖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베이직 드랍을 딱 했는데 모자랐어요. 자전거를 슬라이딩을 더 해야 되는데 슬라이딩 더 못하니까 뒷바퀴가 애매하게 걸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앞바퀴부터 떨어지겠죠. 네, 앞바퀴부터 떨어지니까 중심이 몸이 앞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네, 이것도 어떻게 해요? 동작을 베이직 드랍, 그 자전거를 슬라이딩 시키는 이 동작을 더 원활하게 될 때까지 연습을 해서 충분히 이 드랍대에서 벗어나셨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이렇게 해도 많이 아프죠. 전복되는 사고니까 쇄골 부러질 수 있어요. 넘어졌어요. 이미 넘어져서 경사가 꽤 큰 뱅크거든요. 네. 밑으로 경사도 세고 노면이 넓지도 않고 노면이 갖고 있는 경사도 세요. 밑으로도 세고 뱅크의 이 면도 세고. 근데 이 라이더가 보면 요 경사에 이렇게 자전거를 맞춰줘야 되는데 경사를 그냥 이렇게 비스듬히 타고 있어요. 비스듬히 타니까 쭉쭉 흘러내리죠.
뱅크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탁 맞춰서 쑥 타줘야 되는데 뱅크의 이 면에 못 올라간 거예요. 네. 진입하면서 순간적으로 자전거를 이렇게 확 붙여가지고 이 뱅크의 기울기에 맞춰줘야 되는데 그걸 붙일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고 아니면은 코스 숙제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이런 데인 줄 몰랐거나 네. 그래서 보시면은 네. 줄줄이 소세지로 네. 다 넘어지고 있어요. 네. 이래서 앞에 타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볼까요? 어우, 앞 사람은 펌박스인지 갭점프인지를 못 넘고 뒷 사람은 충분히 넘었어요. 그래서 겹쳐버린 거예요. 이거는 앞에 타는 사람 잘못도 아니고 뒤에 타는 사람이 잘못했죠. 와우. 네, 우물쭈물하다 넘어지는 거 그럴 수 있죠.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코스예요.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앞에 사람은 잘 타고 내려왔고 네. 자, 이 두 번째 사람이 딱 여기서 랜딩을 했죠. 근데 랜딩을 할 때 이미 자세가 앞쪽으로 무너졌어요. 랜딩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원활하게 제동도 안 되고 네, 다리는 이미 페달에서 분리됐고 방향 전환도 안 되고 그냥 코스를 이탈해 버린 거예요. 네, 여기 장애물 여기 단차에서 랜딩을 했을 때 네, 여기서 이제 벗어나면서 랜딩을 하는데 그때 오징어가 돼버려요. 확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자세가 그때 탁 버티면서 자세를 찾았어야지 코너링을 돌 수 있는데 속도가 빨랐거나 이 낙차를 아직 감당할 수 없는 테크닉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좀 뭐 실력이 있는 라이더예요. 와우. 자, 뱅크를 타는데 자, 앞바퀴가 뱅크를 벗어났어요. 네, 뱅크 바깥으로 빠지면서 넘어진 건데 자,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자,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냐면 보통은 뱅크를 못 타셔서 이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제 뱅크 코너링을 연습하다 보면 파크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면 이제 코스도 익숙하고 그다음에 실력이 좀 좋아지면 속도가 빨라져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같은 기울기를 가져도 속도가 빨라지면 원은 부풀어요. 네. 자, 자동차로 쉽게 얘기를 해서 자동차가 20km로 똑같은 핸들을 돌려놓고 20km로 달리면은 일정 원을 그려요. 근데 40km 달리죠? 같은 핸들의 각도라도 자동차는 더 큰 원을 그려요. 네. 자전거도 마찬가지. 네. 같은 기울기를 갖고 같은 감각으로 돌아도 속도가 빠르면 원이 부풀게 돼 있어요. 뱅크를 탈 때도 속도가 빠르면은 원심력의 자전거가 점점 뱅크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나는 이전에 이런 감각으로 돌았는데 내가 익숙해지고 잘 타지면 자연스럽게 속도는 빨라지겠죠. 그런데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전의 감각으로 도니까 자전거가 더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원이 부풀면서 혹은 뱅크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그래서 앞바퀴가 이렇게 뱅크를 넘어가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죠. 네. 이것도 빅드랍이에요. 빅드랍. 네. 내리막 경사도 세죠. 네, 내리막 경사도 세고 여기서 거의 점프하듯이 네, 드랍인데 저희 점프로 했어요. 실력이 상당한 라이더인데 근데 여기가 돌이고 지금 미끄러워요. 이미 랜딩을 했을 때 지금 자세가 뒤에서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자세히 보면 이제 자세가 많이 웨이트백이 돼 있어요. 후경 자세. 네, 중심을 이미 이 사람이 왜 이런 자세를 했냐면 랜딩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감속을 해야 되니까 이런 자세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랜딩을 하면서 자세가 무너져서 이런 자세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자세를 취하면 감속도 잘 안 돼요. 방향전환은 당연히 안 되고 자전거가 내 품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네. 그래도 어떻게 잘 살려서 피해는 최소화했어요. 이렇게 하면 뭐 크게 아프지 않죠? 네. 와우. 자, 테크닉 구간인데 자, 뱅크로 진입을 하기 전에 여기가 급경사가 있어요. 그래서 뱅크 진입했는데 앞바퀴 뒷바퀴가 떨어지면서 네, 뱅크를 못하고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봤거든요. 근데 여기에 물골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경사를 잘 타고 내려갔거든요. 근데 앞바퀴가 이 뱅크에 물골에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서 앞바퀴가 조향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물골이 지나가고 나면 물골이 터져 버렸거든요. 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우리도 지금 파크 가면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런 물골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물골에 자전거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이걸 나올라 그러시면 안 돼요. 물골에 들어갔으면 안전한 범위까지 얘를 잘 컨트롤하면서 내가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데까지 진행을 하셔야지, 무리하게 나올라 그러면 넘어져요. 왜냐면 얘가 이 턱이 깊으면 못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물골을 안 들어갔잖아요. 물골을 안 들어갔을 때는, 이게 물골이면 물골은 이렇게 타다가, 이 옆을 타다가도 넘어가는 순간 비스듬하게 넘어가면 안 되고, 핸들을 돌려서 얘를 이렇게 최대한 각을 만들어서 건너 다니셔야 돼요. 그래야 바퀴가 그 물골에 들어가서 넘어지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 로드 타시는 분들이 뭐 보도블록 올라갈 때도 최대한 각을 만들어서 올라가잖아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이게 아마 저쪽 뒤에서는 블라인드 코너였나봐요. 이 사람이 실수한 게 안 보였으니까 갑자기 속도를 못 줄이고 뒤에 와서 따당따당 다 박은 것 같아요. 아우 아파. 아우 아파. 저기 잘 안 보이나봐요. 네. 뱅크를 안 타고 맨 땅을 타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이거 뱅크를 있는 데를 왜 타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뱅크를 잘 활용해서 타셔야 돼요. 자, 뱅크를 안 타고, 네, 아웃라인에서 이거 지금 방향이 아예 틀렸죠. 이쪽에서 접근을 해서 일로 뛰어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인코너를 타고 나오다가 아웃코너를 제대로 가로질러서 지금 뛰고 있는, 그러니까 제대로 못 따라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들어가 버렸죠. 그죠?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프겠다. 아우. 자, 빅드랍이고, 와우. 볼까요? 랜딩. 자, 랜딩을 했는데 자세가 이미, 네, 랜딩을 했어요. 우리가 랜딩할 때는 충격을 흡수해줘야 되잖아요. 충격을 흡수해줘야 되니까 자전거를 딱 품 안에 두면서 자전거에서 납작한 모양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엉덩이가 안장 뒤쪽으로, 상체는 이제 핸들과 안장 사이로 쑥 들어가면서 낮은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낮은 자세를 취한다고 팔을 쫙 뻗고 상체를 세우면서 엉덩이가 안장 쪽으로 쑥 앉아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뒷바퀴에 무게가 실리면서 매뉴얼하는 자세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앞바퀴가 힘을 잃거나 앞바퀴가 떠버려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제동을 하려고 했는데도 이미 통제 불능이에요. 지금 보면은 엉덩이 뒷바퀴에 앉았고요, 팔 쫙 펴져 있고 상체 세워져 있잖아요. 네. 이런 자세로는 제동도 안 되고 방향 전환도 안 돼요. 그래서 랜딩하는 연습, 물론 여기가 난이도가 있으니까 이 라이더가 어느 정도 수준이 있으니까 도전했겠지만, 이거를 보고 분석을 하는 거는 더 작은 데서도 더 초급자분들이 이런 실수를 똑같이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자전거를 끌어안으면서 정확하게 자전거에서 낮은 중심이 자전거의 중앙에 딱 있도록 그 랜딩 자세를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네, 랜딩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와우. 네, 엄청 잘 타는 사람이죠. 뱅크를 타면서, 네, 펌핑으로 뛰어나갔어요. 뛰어나가서 이제 반대쪽 뱅크를 타기 위해서 공중에서 몸을 틀어서 이렇게 딱 각을 맞춰야 되는데, 보통 이제 라이더가 이제 뛰어나가야 되는 이 위치에 맞춰서 여기를 뱅크를 확 타고 나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자기가 원했던 그 각도랑 이 진입부를 못 맞췄나봐요. 그래서 먼저 공중에서 포기를 해버렸어요. 너무 많이 기울었나봐요. 머리에 풀이 낚였네요. 네, 이것도, 예, 이 미국이나 이 북미 쪽에만 이 아재 라이더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죽어도 웨이트백, 네, 어떠한 테크닉도 다 웨이트백, 그러시면 안 돼요. 네. 보세요. 지금 단차를 탁 내려오는데 이미 내려오기 전부터 많이 빠져 있고, 자, 앞바퀴가 닿았고 뒷바퀴가 떨어졌을 때 중립 자세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을 못했어요. 뒤에 계속 매달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된 거예요. 더 쉬운 데서부터 연습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어우.
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내리막을 타는 때 중립 자세, 속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내리막 각도와 상관없이 내가 내리막을 천천히 탈 거면은 지구와 중심이 되도록 뒤쪽으로 웨이트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내리막을 빨리 탈 거면 이 경사와 수직이 되도록 중립 자세를 맞춰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이제 연결되는 것인데, 이 각도도 세고 중간에 계속 노면의 각도가 변하거든요. 노면의 각도에 따라서 속도도 변하고. 지금 근데 또 타고 내려와서 여기가 일자로 쭉 가는 거였으면 이 사람이 괜찮았을 텐데, 내려오는 것까지는 나쁘지 않았는데 내려와서 나무가 있네요.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코스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쉽지 않은 코스인데,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 금요일에 올라왔던 프라이데이 페이즈 영상을 보고 얘기 드렸어요. 네. 피그바이크 저희가 URL 달아드릴 거니까 거기 들어가서 영상을 보시면서 제 설명을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실수하시는 부분들, 네, 그 다음에 좀 초보자분들이 많이 겪는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희가 틈틈이 이렇게 영상을 보고 같이 한번 분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전거 잘 탈 수 있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